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년째 하락 중이던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1분기 부산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투자 경기에 회복세가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의견으로 다양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정규 동일의 부동산학과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 사기는 후폭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보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나 대책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세 사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세이긴 하지만은요. 네. 아직까지 2021년도에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2년 살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 집주인으로부터 높은 시세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집을 집주인에게 빼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전세 사기 내지는 역전세난은 조금 현재보다는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일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법이 좀 시행이 돼가지고 그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집주인들이 역전세가 생겨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즉 역전세 방지를 하기 위한 DSR을 규제하기 위한 것들이, 규제 완화하기 위한 것들이 곧 시행이 될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수면으로 좀 잠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그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발동이 됐지만 이게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구제받기도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좀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피해자들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이 전세 사기의 그 구제책 중에 하나는 그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 전세금을 전에 국가가 먼저 선보상을 해주고 후 조치를 해라. 이 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한 사기자분들로부터 정부가 일단 돈을 받아내든지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먼저 전세 피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자들로부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다른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덜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 시각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보상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전세난의 그 우려 때문에 그 지금 대출을 집주인에게 좀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완화해줘서 대출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 또한 이 세입자들을 위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신 분들까지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보호해줘야 되느냐라는 논란과 또 한 부류는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역전세난이 전세 사기 그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SR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제 매주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 좀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이 정보 믿을 만할까요? 예,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 지역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이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실제
그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편차에서 오는 이 신뢰도에 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한 3군데 이상에서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곳의 모든 공통점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를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은 호가라고 하는 즉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그 특정 그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여쭤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을 가지고 가격 하락, 등락폭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각 기관별로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그 숫자 자체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호가 중심의 매매 가격 등락폭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은 꽤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호가 중심의 매매 가격 등락폭에다가 우리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것들이 좀 대폭 높아지고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조사기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제 거래 가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계신 이제 교수님이 볼 때 현재 부산의 부동산 분양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건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3천 건대 이상까지 좀 도달을 해놓고 있고 또 아파트와 또 다른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 주택 수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은 미분양이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숫자로만 봤을 때는 분양 시장이 매우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분양 단지별로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전국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도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딱히 분양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분양 단지별로 입지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 즉 분양가에 따라서 온도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곧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 시장이 또 분양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서도 입지 그리고 분양 가격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새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반대로 적은 물량, 그다음에 좋은 위치이긴 하지만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딱히 현재의 분양 시장이 침체다, 호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입지, 가격별로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호황기에 비해 회복기에 들어섰음에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그럼 무엇인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그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최호황기를 누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한 20-30% 정도 수준에 그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가 지금 2, 3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사철이 지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한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전세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값이 역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굳이 집을 사야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의감이 들고 있으면서 조금 집 사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비교적 저렴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이 대출 제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들도 좀처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전세값의 역대 가장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조기 종료 네. 이러한 것들이 거래량을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복 속도에 있어서 그런데 서울은 꽤 속도가 붙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 부산의 회복 속도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 만에 집값이 반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지금 침체 시기가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무래도 서울과 우리 부산 지역이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수요 계층이 서울 수도권이 좀 두텁고 많고 네, 우리 네. 지역은 좀 비교적 서울 수도권보다는 적은 이런 수요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 가격 하락폭이 우리 지역보다 좀 빨랐습니다. 즉 빨리 하락한 만큼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서 조금 늦게 하락이 시작됐고 또 상승도 좀 늦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이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수요층의 차이, 그다음에 등락폭의 시기적인 차이 이 두 가지가 좀 우리 지역과 서울 수도권 간의 그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마린시티의 대형 평수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에 좀 불안기가 느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신고를 해놓고 계약이 그대로 성사되지 않고 계약이 철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높은 가격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해놨고 신고를 했다가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고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수요가 해운대구와 몇몇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되면서 고가의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높은 거래 가격으로 실수요에 의해서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졌던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빨리 이 실제 거래 계약이 신고된 금액이 등기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걸 표시해 주겠다. 또 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곧 정부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고가,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고가 거래가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네. 것들은 곧 정부 조치로 판가름이 나고 이 판가름이 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 네. 이게 허수냐 진실이냐에 대한 논란은 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 시민 가구 전체 중에 60%는 자기 집이 있고 40%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올라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시고 네네, 네. 또 40%에 해당되는 무주택 가구주분들은 집값이 좀 떨어져서 좀 싸게 집을 살라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6대 4로 갈리는 입장에서는 집값을 올려야 되는지 좀 더 네. 떨어뜨려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네네.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표현대로 하면은 연착륙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준한 상승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안정화된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되는 이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정상적인 모습을 갈 수 있게끔 정부의 또 다른 특단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조치들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좀 실질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는 조치와 더불어서 네.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세제 개편을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시장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현재 회복세에 접어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연내 혹은 또 향후 1년 내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릴 만한 요인들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리 문제가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네. 또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우리 지방 지역에서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택 가격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도 특단의 어떤 특정 목적의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특정 수요가 몰린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서울, 강남과 같은 반등의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이런 반등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향 안정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 경기를 좌우할 요인을 좀 예상을 한다면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요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집을 사고자 많이 기다리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 금리 추이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대출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금리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새 아파트 분양인 경우는 이 분양가에 대한 것들을 시세와 꼭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조세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그리고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조세제도 개편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내용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매매 거래 위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전세 세입자분들에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인한 어려움은 조금 가중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전세 사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전세 사기에 대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 시세, 거래 시세 대비 내가 집주인에게 줘야 할 전세가 금액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보실 필요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전세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세가율이 70%를 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시세 대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전세 가격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대상이 되고 있는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조사기관, 여러 전문가들의 네. 의견을 들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을 좀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꼭 우리가 해놔야 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받아두시고 전입 신고를 해놓는 것.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꼭 갖추실 필요가 있겠고 수시로 집주인과 좀 소통을 하면서 그 집주인과의 교감을 유지시켜서 집주인의 상황 판단을 좀 하시는 것들도 그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4일 한 부동산 업체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부산 지역 입주 물량은 16,240가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 가구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조금씩 회복하는 부동산 경기에 하반기 공급량이 어떤 충격을 시장에 가할지 각자가 가진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데입니다.
모쪼록 현명한 주택 거래와 투자에 실수 없도록 올바른 정보로 접근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